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87%, 코스피는 0.98% 하락 마감하였어요. 오전에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하락을 유지하다가 오후장에 좀 뭐 끌어당기면서 뭐 코스피를 추월한 그림인 건데요. 결국에는 그냥 뭐다? 적은 돈으로 올려야 되니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하다 라고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뭐 별반 의미는 없다. 의미 없고 결국에는 코스피 어디 바닥까지 찍었다. 그죠? 2660포인트 부근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추세 하단으로 갈 거냐, 이랬든 저랬든 요 안에서 움직일 거냐 말 거냐 얘기했었죠. 여기서 못 가면 여기서 간다. 정확하게 맞았어요. 결국엔 또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것도 뭐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인상이고 나발이고 어쩌고 저쩌고 간에 그냥 지들이 만들어낸 이 계획이 있다. 플랜 A가 있으면 B가 있는 거고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어렵게 쳐 올려놓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죠? 그냥 이것도 다 갭으로 쳐 눌러버리잖아요. 어려운 구간들은 뭘로 한다? 갭으로 다 눌러버린다. 왜? 돈을 적게 쓸 거니까. 적당히 쳐 팔고 강하게 눌러야 되니까. 그런 흐름으로 쳐 눌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도 910포인트 말씀드렸었죠? 그죠? 910포인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905포인트까지 쳐 밀어서 결국엔 어디? 여기 갭자리까지 갖다 놨어요. 그리고 나서 끌어당기면서 결국엔 10포인트 위로 갖다 놓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위로 결국에는 뭐냐?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닭 같은 경우라고 하니까 웃기네요. 닭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심값은 940포인트 위고 하락 포지션, 추세를 하락시키는 포지션의 중간값은 어디다? 910포인트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냐의 싸움이다. 그러면 뭐 940에서 위로 950까지 열려있듯이 910에서 900포인트까지 열려있는 자리, 즉 위로 올라갈 거냐 밑으로 쳐박을 거냐 둘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 자리다. 그죠? 위로 갈수록 시장은 긍정적이라는 거고요. 밑으로 쳐박으면 뭐다? 답 없는 시장이 계속 연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올해 상반기 뭐 6월, 7월까지는 재밌대가리 하나도 없는 시장 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고 있는다면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돈 모아서 나중에 물을 타든 뭐 하든 바닥을 흐름을 다시 연출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서야 기어 들어와야 되는 흐름인 거고요. 코스피도 위로 올라가는 중심값은 여기 말씀드렸던 2715에서 2730포인트 사이인 거고요. 밑으로 쳐밀려서 시장을 답답하게 하는 구간에 대한 흐름은 2650포인트에서 2600 이게 몇 포인트까지냐? 2640포인트까지다. 여기도 10포인트 주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냥 요런 관점으로만 보면 된다. 이랬든 저랬든 요 안에서 움직임은 크게 의미가 없다. 결국엔 개별적인 종목이 얼마나 쳐 빠질 거고 얼마나 쳐 올라갈 거냐. 얘 문제예요. 결국엔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대부분 쳐 밀든 아니면 박스 쳐놓고 요 안에서 움직이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허송세월만 쳐 보내고 있을 거다. 뭔가 시장이 좋은 흐름이 나올 때까지, 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까지 그런 흐름은 계속 유지할 거예요. 그냥 버티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흐름 만들어낼 거다라는 거고요. 코스닥은 좀 이렇게 유지하는 흐름을 좀 만들어내기를 바랬는데 결국에는 이런 흐름으로 갈란가 봐요. 요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엔 쳐밀릴 수 있는 공간도 늘어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내일이 수요일, 모레가 옵션 만기일이죠.
뭐 이제 특별할 거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CPI 5월 CPI가 어떻게 나오냐 저쩌냐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불안감이 들어서 비트코인도 빠지고 주식도 빠진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이미 그 빠질 거에 대한 거는 다 반영을 시켰다. CPI가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악재는 소멸된다. 혹여나 CPI가 잘 나왔다. 그러면 뭐 이제 갭 띄워갖고 또 급반등 시키면서 미국 시장은 가는 거고 우리 시장은 윗골이 다는 거고 뭐 그런 거겠죠. 뭐. 이해되시죠?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부방이나 리딩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뭐 전쟁 관련된 종목들, 뭐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했죠. 결국엔 석유값은 100달러 밑으로 빠졌는데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여요. 결국엔 털어먹겠다라는 관점이죠, 뭐 이제. 그죠? 많이 눌렀으니까 털어먹겠다라는 관점인 거고. 자, 어찌됐든 오늘 일동제약이 좀 강하게 빠졌어요.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어제까지 좀 많이 밀리다가 오늘은 그래도 버티는 흐름을 좀 더 연출했다라는 거고. 왜?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그에 비해서 어제 좀 덜 빠졌던 일동제약이 오늘 한 번 더 미는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결국엔 지지라인까지 뭐 했다? 밀었다. 단기적인 관점의 자리와 그리고 길게 본다라는 관점의 자리를 본다 하더라도 오늘의 이 자리죠. 62,500원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다? 이 종목은 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셔야 돼요. 기존에도 영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노선이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인 거고 여기서 한 차례 더 밀릴 수 있다. 어디까지? 57,500원에서 58,000원 부근까지 밀릴 수는 있다. 이 자리까지 밀리고 나면 반등은 분명히 나온다. 대신 이 반등이 고점을 넘기는 반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자리 62,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온다면 고점 확인 혹은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한번 눌린다면 올라오면서 뭐다? 물량을 확실히 줄여 나가든지 털고 나가야 되는 그림이다. 왜? 여기까지 밀리고 나면 고점 갱신보다는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을 연출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다? 털고 나가는 시점이다. 누군가가 들어온 누군가는. 그죠? 그렇다면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도 손해를 보고 있는 누군가는 계시겠죠? 혹은 다 이득이다든지 어찌됐든 요 자리를 이탈하냐 안 하냐가 관건인 거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7만원 위로 안착을 하냐 못하느냐가 이 종목의 이제는 판가름이다. 7만원을 넘길 거냐 혹은 57,500원대를 찍을 거냐. 밑을 찍으면 위로 올라갈 때 고점은 7만원 부근이 될 거라는 거고요. 그럼 결국엔 여기서 횡보하는 흐름 만들어낼 거고 중간값을 딱 그었을 때 64,000원 위에서 움직일 거냐 밑에서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밑으로 혹은 위로가 결정난다. 이해되시죠? 이제는 신규적인 관점은 아니다. 들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인 거고 어떻게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할 거냐 손절을 짧게 잡을 거냐의 기준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고요. 자, 국전약품은 뭐 주가가 3월달에 한번 빵 치고 나서 그 뒤로 못 가요. 그러면서 밑에서 올라오던 추세를 깨고 내려앉아 버렸거든요. 여기 부근에서니까 결국에는 그냥 더 가도 되는 자리를 저항을 위에다 깔아놓고 이 자리를 억지로 안 넘기는 흐름을 만들어놨어요. 억지로 안 넘기는 흐름. 결국엔 세력이 그지든지 돈 없는 놈이 이 종목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지 주가가 요런 관점으로 계속 아이고
120분봉이라 또 안 그려지네요. 요런 관점으로 계속 같은 라인으로 밀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위에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으면 저항을 만들어 놓고 이 120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이평은 제가 생각했던 이평하고 좀 다른 위치에 있지만 이평의 기준점을 바꾸면 이렇게 장기평선이 가요. 이렇게 현재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자리를 억지로 안 넘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를 주저앉히는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요. 이게 실제적으로 돈이 없는 누군가가 주가를 올려놓고 뭐하는 털고 나가는 자리일 거냐. 근데 털고 나간다라고 하기에는 눌러놓고 올렸던 요 자리가 너무 아까운 자리가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 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딱 중간값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선은 고점과 저점에 대한 중간값. 결국엔 본전치기 했다라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서 털고 나간다면 이건 본전치기예요. 여기서 물려있던 누군가가 물량을 모아서 본전치기로 털고 쳐 미는 그림을 만들어낸다. 그게 아니라면 위에 있는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기 위한 과정일 텐데 그 과정 치고는 너무 성의 없이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그죠? 수급이 들어왔던 요 자리를 이제는 이탈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기준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이랬든 저랬든 8,500원대 유지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냐는 거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 하더라도 8,300원대를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다? 결국에는 단기적인 이 상승의 흐름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지 않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결국엔 9,500원 위로 다시 한번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다. 그리고 구름대가 끝나가는 자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좀 애매한 자리까지 밀어놨다. 결국엔 뭐 아니면 지금은 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회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요 8,300원 이탈하고 나면 결국엔 또 7,000원대 확인하러 내려와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쌍방울 그룹이죠. 결국에는 쌍용차 가지고 요때 점상 갔을 때 말씀을 드렸죠. 얘네들은 장난치는 회사라고, 돈 가지고 장난치는 회사고, 없는 걸 굳이 만들어 가지고 한바탕 헤쳐먹고 도망갈 거다고 분명히. 그죠? 쌍방울 광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1,200원대 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서 또 빠질 때도 한 차례 말씀을 또 드렸죠. 기술적 반등은 나올 테지만 강한 상승은 어려울 거다. 결국에는 주가를 눌러놓고 여기서 뉴스를 또 내죠. KB증권을 통해서 뭐다? 인수할 자금을 모았다. 그리고 다음날 취소한다. 뭔 장난질이냐고요. 그죠? 결국에는 뉴스 한 300에서 500 정도 주고 300에서 500 정도 주고 뉴스를 터트린 다음에 여기서 지들은 한 10억에서 20억 헤쳐먹는 거예요. 이게 다 양아치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을 다 주가 조작으로 잡아 넣어야 되는데 이 국가적으로 그런 흐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고요. 이랬든 저랬든 쌍방울 요만한 회사에서 쌍용차를 인수할 확률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속옷 팔던 회사가, 뭐 밑에 광림이라는 회사는 자동차 관련된 회사긴 하지만 속옷 파는 회사가 무슨 자동차를 인수해서 자동차 뒷바퀴에다가 빤스 입힐 것도 아니고요. 그죠? 뒷자리에다가 뭐 메리아스 끼울 것도 아니고, 이거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개인들만 다 당하는 흐름이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현재 수급 자체는 털고 나가는 수급이 맞다면 이제는 이 수급에서 얼만큼을 더 빠져 내려갈 거냐, 그리고 지지가 나온다면 기술적 반등은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관점으로는 오늘의 저점이죠. 이 쌍방울 같은 경우는 750원까지 열어는 노대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은 다시 한번 900원에서 870원대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조금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870원 위에서 몸통을 유지한다면 다시 한번 이랬든 저랬든 990원 부근까지 한 번 정도 더 뭐가 나올 수 있다? 레벨업이 나올 수는 있다. 대신 요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제는 횡보하면서 이평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주저앉힐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어디까지? 700원 초반까지. 이해되시죠? 월봉상에서도 구름대 밑으로 이제 주저앉혀버렸죠. 결국엔 이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종목은 항상 끼가 있다. 무슨 소리냐? 이 주식으로 그냥 전환사채든 뭐든 주식으로 한 번씩은 꼭 헤쳐먹는 종목 중에 하나다. 바닥 대비해서 고점 뭐 못해도 30%에서 50% 이상은 나올 수 있는 자리를 항상 만들어내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 위에서 불리신 분들은 언제 저런 자리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밑에서 1000원 밑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디 자리에서 내가 물을 타서 빠져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어찌됐든 이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광림도 마찬가지의 흐름인 거고 얘는 솔직히 좀 아쉬운 흐름을 연출하는 게 이건 좀 애매해요. 조금 애매한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월봉상이 또 구름대를 벗어났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거고요. 자, 어찌됐든 일봉상에서 일단 유지해야 될 자리는 2350원이다. 이 235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 종목은 1차적으로 2800원 부근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좀 더 오바적인 슈팅이 나온다면 나온다면 3150원 부근에서 3300원 정도까지 한 번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 만들어낼 수는 있다. 대신 그 이상은 무리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지한다는 조건입니다. 유지하지 못한다면 결국엔 뭐다? 쌍용차로 올렸던 요 자리에 대한 상승은 다 반납시켜야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포기를 했으니까. 인수위를 포기했거든요. 근데 하한가는 안 갔어요. 이게 또 신기하다라는 거죠. 그죠? 누군가가 계속 장난질을 치면서 안에서 들었다 놨다를 하고 있는데 철회를 했다라는 거죠. 얘도 또 뭐가 있다? 한 방이 더 남았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한 방? KB증권이 아니라 다른 데 통해서 뭐 또 인수할 계획이다 라는 얘기가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번에는 뭐 해야 된다? 무조건 빠져나와야 된다. 혹여나 나온다면요. 예전에 에디슨처럼 에디슨도 포기됐다가 다시 한번 나오겠다 해놓고 결국은 상장 폐지로 갔잖아요. 뭐 광림이랑 쌍방울이 상장 폐지로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제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올 거다. 반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고요. 여기냐의 관점이에요. 요 둘 중에 하나의 자리에서 움직임의 흐름은 나타날 거다. 다시 한번 점으로 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면, 혹은 거래량을 강하게 동반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면 뭐다? 무조건 이번엔 털고 나오셔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분명히 요렇게 끝나지는 않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해보는데, 이 쌍방울은 물려있는 놈이 분명히 나가려고 폼 잡은 그림 같고요. 그에 비해서 광림도 매한가지의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한 번 더 칠 것 같다라는 판단은 들거든요. 뭔가 뉴스를 또 뽐내서 그 뉴스로 인해서 상한가를 바로 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3,500원 위로 안착하지 못한다면 뭐다? 무조건 털고 나와라. 이해되시죠? 라고 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네트라는 종목이고요. 뭐 디지털 화폐 관련이죠. 최근에 뭐 비트코인도 좋지 않고, 뭐 어떻게 보면 이 뭐죠?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형편없는 것처럼 이 종목도 이슈가 될 만한 자리가 전혀 없어요. 뉴스도 없고. 그래서 현재 주가가 다시 주저앉는 자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뭐 고점이 낮아지면서 추세를 뭐 하방으로 만들고 있다라고는 좀 보여지고는 있는 자리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9,200원 오늘의 저점 부분이죠. 이 자리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일 것 같고요. 좀 더 강하게 밀려온다면 9,000원까지는 열려 있는 부분이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기술적으로 반등은 9,700원 정도까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 대신 이랬든 저랬든 오늘의 저점을 유지해야만이 9,700원을 찍고 다시 밀렸을 때 9,5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아야 다시 한번 또 만원대로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맞고 9,000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만 그 반등 자체가 9,500원을 넘기지 못하는 흐름으로 약하다면 한 번 정도 더 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이슈는 있지만 그 이슈를 시장에서 반영하기에는 현재보다 이벤트가 없다. 그러면 당분간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반등이 약하게 나온다면 당분간은 이 구름대 안에서 갇혀서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게임주들이 다 약하게 움직였죠.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영상 찍고 30만원대 한번 확인하고 나서부터 다시 또 주가가 빠져요. 뭐 결국에는 뭐 니포트라고 하죠. 니포트가 별로 다 좋게 안 나온다. 뭐 실적도 별로고 상반기 뭐 1분기 2분기 실적도 별로일 것 같고 뭐 내는 게임도 별로일 것 같다. 그냥 좋지 않은 뉴스만 계속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를 올렸다가 어거지로 눌러서 구름대 하단으로 밀어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디까지? 얘는 25만 5천원까지 또 열어놔야 되는 자리예요. 결국엔 요 구름대로 다시 들어가지 못한다면 요 밑에 공간을 벌려놔야만이 뭐한다? 주가가 횡보하는 흐름이라도 만들어낸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 더 미는 그림, 요런 그림 연출되겠죠. 그러면 23만 5천원 부근까지 열어놔야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아서 저점을 혹여나 한 번 더 갱신을 한다면 좀 머리가 아프다라는 거죠. 머리가 좀 아픈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왜냐, 지하실 파고 가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웬만하면 요 안에서 좀 움직일 것 같다라는 판단은 해요.
그동안 좀 많이 밀렸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시총이 낮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초에 상장 자체를 이따위로 해놓은 자리라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한 번 정도는 요 따위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차트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요 안에서만 움직일 거냐,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돼서 여기까지 활용해서 움직일 거냐, 얘 기준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찍어 누르는 2평을 다 밑으로 지금 깔고 있는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가 이제 중요한 자리거든요. 여기서 끌어올려서 다시 이 2평을 밑으로 깔아야만이 요 구름대를 완전히 활용해 먹을 수 있다. 못 깔면 밑으로 한 번 더 이격을 벌려야 거래량 들어오면서 뚫고 올라서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위메이드도 오늘 역시나 빠졌죠. 기존 영상을 찍었던 뭐 부분이었는데 오늘 86,000원짜리 때까지 한 차례 밀렸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 자리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의 관점이에요. 결국에는 바닥 대비해서 분명히 많이 올라온 것도 맞고,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뭐 60% 이상 빠졌다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난 자리인 건 맞아요. 끝난 자리인 건 맞지만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요거를 쳐 올렸던 이 돈을 빼가지고 뭐다? 다른 종목을 계속 세워주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꾸준하게 밀릴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예요. 고점과 저점 대비 50%를 못 넘기니까 기술적 반등, 맞고 떨어지니까 다시 한번 그 또 올라오면서 기존의 고점을 못 넘기고 또 쳐밀리고, 올라오면서 또 기존의 고점을 못 넘기고 또 쳐밀리고, 이제 다시 한 단계 지지할 수 있는 라인, 요 자리에서 다시 뭐 해야 돼? 102,000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결국엔 뭐다? 얘는 7만원까지 열려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시장도 안 좋으니까 요 안에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니까, 결국엔 구름대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을 거니까 한 단계 눌러서 이격을 벌려놓는 거예요. 왜? 캔들이 횡보할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빠르게 회복을 하느냐 못하느냐. 회복을 한다면 다시 한번 115,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오면서 위에 대한 박스권을 만든다라는 거고, 회복을 못한다면 밑에에 대한 박스권을 한 번 더 만들어야만이 이 종목은 뭐가 난다? 하락이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추세를 대략적으로 그냥 만들고 가다가 여기를 뚫고 지나가니까 또 한 차례 뭐 찍어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낸 건데, 요런 그림으로 봐야 되겠구나. 대략적으로요. 요런 그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일단 지지를 단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리인 거고, 내일이나 모레 이 위로 뚫어 올리느냐 못 뚫어 올리느냐가 이 종목에 이제는 더 이상의 하락이 연출될 거냐 연출되지 않을 거냐. 결국엔 7만원까지 정도 밀려서 유지받으면 그래도 14만원 거진 바닥 대비해서 한 80에서 100% 정도는 또 한 차례 상승의 기력을 만들어낼 거다. 그리고 나서 더 가든 아니면 이제는 죽든, 어디 또 2만원 뭐 만원 뭐 신라젠 같은 꼴 나는 거예요. 뭐 상장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내고 끝난다. 얘도 그런 자리거든요. 그죠? 뭐 신라젠 보더라도 고점과 저점 만들어 놓고 바닥을 찍은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프로예요? 100%예요 얘가. 150%. 그죠? 그리고 죽어버리거든요. 요런 흐름을 위메이드도 한 번은 기대할 수 있다. 그 자리가 14만원에서 15만원대를 기대하는 자리가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야 7만원 부근 혹은 7만원을 살짝 이탈했다가 자리를 잡는다면,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뭐 꼭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뭐 바닥 대비해서 이렇게 연출을 했던 자리라면 분명히
강한 기술적 반등도 한 번 정도 만들어 놓고 주가가 다시 원점으로 가든 더 가는 자리를 또 만들어내든 하나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뭐 이런 관점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뭐 좀 폭은 적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흐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누르고 올라올 때 기술적 반등 나오고 나서 여기서 주저앉아야 되는데 안 앉고 버티면 뭐 한다? 더 가는 자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요런 흐름을 위메이드에서 만들 수 있을 거냐 만들 수 없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죠? 그러려면 좀 더 빠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